다양한 분들이 오늘 모였는데요. 먼저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근에 답장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 책을 읽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덴마크처럼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자 했는데 썼고 결국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오마이뉴스 보도로 나갔더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고요. 다음 같은 데서는 어제 가장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그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학생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잠깐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서산의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오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서산은 여기에서 몇 시간 걸려요? 한 3시간 걸리죠?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렇구나. 네. 자, 요 학생들이 바로 대통령께 편지를 보낸 요런 학생들입니다. 자, 덴마크에 무엇이 그렇게 부럽길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누가 얘기해 볼까? 어떤 게 부럽길래? 덴마크에 뭐가 부러웠습니까? 덴마크에 어떤 게 부러웠어요?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라는 교육 모토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스스로. 근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5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만나봤더니 아침에 학교 갈 때 스스로 일어나는 학생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중에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명 중에 과연 이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워야 일어납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납니까? 자,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이렇게 많아? 와, 이거 완전 한국 아니네, 여기는. 이게 서산의 부속 고등학교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답장을 받을 생각 있죠? 못했을 것 같은데 받아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답장 받을 생각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이 편지와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컸어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답장을 받아서 저는 기쁨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복도로 뛰어다니고 했어요. 이 제목이 학교가 발칵 뒤집었다 이렇게 붙여졌는데 이건 오마이뉴스 기자가 너무 부풀린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각 반에 이제 복사본도 붙여가지고 자랑도 하기도 하고 원본은 이제 잘 보이는 곳에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시도했었어요. 자, 오늘 덴마크에서 오신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서 책의 내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나요? 어때요? 뭘 느꼈습니까? 계속 마이크가 가네. 오늘 덴마크 연사들 얘기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라든가 느낀 거. 우선 저는 그 숲유치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스스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고 저희도 그렇게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했던 옛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네네. 옛날 시절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지금도 가끔 뛰어놀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교육을 나는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뭘 바꾸고 싶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민서 학생이 대통령이 된다면 뭘 바꾸고 싶어요? 우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겪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업 스트레스를 이제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박수. 자,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부속 여자 고등학교예요? 부속 고등학교. 그럼 남학생들 어디 있어? 안 왔어요? 하나도?
뛰어놀고 있어요? 걔네들이 더 행복하네 그러면. 네네. 네? 그럼 여기 남학생이 없기 때문에 남학생을 한 명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인천고등학교 교복 입은 남학생 한번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남학생. 네. 자, 아까 발표한 인천고등학교 혁신학교에서 온 남학생이에요. 네. 자, 오늘 덴마크 사람들 얘기 쭉 들으면서 부러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혁신학교랑 똑같네 이런 생각했습니까?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고등학교는 이미 혁신하고 있잖아요. 막 스스로 더불어 들어. 근데 뭐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교육 제도가 아직 그 고정관념 이렇게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인천고등학교 류슨스틴 학생들과 만났잖아요. 짧지만 하루 동안.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억압돼서 산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들은 거예요. 억압돼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할 얘기가 많고 되게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난 이것 됐다 저것 됐다는데 우리는 학창 시절에 딱히 추억이 생각해보니까 공부하고 놀이동산? 그게 끝이어서 되게 서러웠습니다. 서러웠다. 그럼 뭔가 바꿔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학생들끼리 꿈틀거리는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함께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네. 됐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인천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인천고등학교를 뉴슨스틴에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뉴슨스틴의 역사 선생님, 자,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렇게. Like this. Yeah. You can sit here. 인천고등학교에 뉴슨스틴 학생들이 방문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덴마크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해. 한국 학생들 어떻더라? 한국에서 뭘 느꼈나? First of all, 먼저 저희 덴마크 학생들도 한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남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참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덴마크 학생들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덴마크 학생들도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덴마크 학생들을 해외 학생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 네? 네. 그 학교 선생님이랑 또 류슨스틴 선생님이랑 함께 교류하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교류하면. 좋죠. 좋아요? 김혜영 선생님 저쪽 보내버리고 덴마크로? 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좋은데. 그러니까 같이 서로 맨날 교원 학생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네. 한마디 더 하고 싶어? 한마디.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받은 것처럼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낸 것처럼 독자분들께서도 작은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작은 물결이 큰 파도 되듯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만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일단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읽기 운동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오마이뉴스 사진기자의 요청으로 이게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뒤를 돌아보라네. 뒤를 돌아보래. 좀 더. 이렇게 그 무대로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고 싶대요. 자,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학생들 뒤를 돌아보세요. 저것처럼. 자, 여기 이 카메라를 봐주세요. 그러면.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들어가셔도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인천고등학교 학생이 그 덴마크 유치원이 되게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쉐론의 숲 유치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학부모와 유치원과 신뢰. 최근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 신뢰가 형성되었을까? 이게 궁금한데 우리 쇠련 원장님께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it?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질문입니다. 질문하기는 쉽지만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려있는 개방된 파트너십을 학부모님들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은 경우 유치원을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고요. 학부모님에게 항상 정보를 전달을 하고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체제를 통해서 신뢰감을 상당히 이질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 대기를 나눠왔고 질문에 응대를 해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윤회 장관께서 오셨죠. 저쪽에 이제 VIP룸에서 서로 얘기했는데 덴마크 대사랑 우리 장관께서 윤회 장관을 덴마크로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도 가보고 싶다고. 과연 우리 윤회 장관이 만약에 진짜로 가게 되면은 우리 차관께서 그 바쁜 일정이 지금까지도 아직 계시네. 가게 되시면 윤회 장관을 어디로 안내하고 싶을까 이게 궁금해요. 자, 어디를 안내하고 싶습니까? Well, first of all, 우선 I would take her to some afterskoler. 애프터스쿨러를 우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애프터스쿨러 한국에도 물론 있지만 덴마크에 있는 애프터스쿨러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장소들 있는데요. 245개에 있어서 이 애프터스쿨러는 너무나 방문하기에는 수가 많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펜하겐 대학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 그런 사무실이 그곳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이테크 이런 것이 애프터스쿨을 이제 또 졸업을 하고 또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계된 그런 교육에 있어서의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방문처로 제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이 차관보께서 저쪽 방에서 우리 아까 아카펠라 아름답게 잘했죠. 우리 꿈틀리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꿈틀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we had a great chat. 네,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좀 대화의 장이 열렸는데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제가 좀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애프터스쿨을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내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느꼈다라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상당히 강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상당히 그렇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애프터스쿨에 있어서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난 6년 동안 17번 덴마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우리 발표자 중에 40년 동안 한국을 4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우리 미스터 핀이 있습니다. 네, 잠깐 핀 잠깐 이렇게 모셔볼까요? 예. 근데 제가 이분 학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오프닝 세레모니 때 우리 댄스하는 팀 있죠. 이분들을 모셔오게 되는데 또 이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40년 전? 네, 40년 전쯤에도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때 파트너는 누구였냐면 전두환이었어요. 특히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새마을운동 본부장, 이분이 파트너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파트너가 오연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재자의 동생과 일할 때랑 오연호랑 일할 때랑 뭐가 다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you smile a little bit more. 네, 조금 더 잘 웃으시고요. And then you keep your promise.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요. 네. 네, 저를 그 동생분은 올림픽 게임에 1988년에 명예에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정권 때문에요. 제가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결국은 못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 이사님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죠. 1985년에 그때요 여러 체육 활동과 관련된 소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매일매일 삶에 이러한 생활 체육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한국을 많은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덴마크 팀 그 체육 팀을 제가 이끌고 덴마크 오지 않았습니까? 1985년에는 덴마크에 있어서 작은 선물을 줬었는데요. 그것은 레고였습니다. 제가 선물을 그때 갖고 왔죠. 레고 블록이요. 오늘 덴마크의 이 체조팀이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 레고 칩을 사용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요. 1985년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동일한 길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비유적인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누가 더 좋은 파트너냐고. Well, you are standing closest to me. 지금은 가까이 계시니까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자, 이게 이제 우리 히스토리인데요. 사실은 90년 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덴마크랑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록수, 일제시대 나온 상록수의 주제가 덴마크 농촌을 어떻게 따라 배울까? 이거였고요. 새마을운동도 이스라엘 농촌과 덴마크 농촌을 어떻게 따라할까? 요게 저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1980년대 경부터 덴마크의 이런 좋은 교육을 소개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순재 교수님, 저 뒤에 지금까지 계시는데, 우리 송순재 교수님을 모시고, 옛날부터 이 일을 해오신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수님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영감을 얻어서 더 깊게 이런 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처음부터 아침 9시 반부터 계속 계셨습니다. 오늘 전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고문당하는 느낌.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잡아 놓으셔도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런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늘 이제 많이 접해서 알았지만 또 새롭고 그리고 또 다양하고 또 새로운 학교들을 만나게 돼서 또 다시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이거는 하나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의 고귀한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교류이지만은 덴마크와 한국은 다른 문화권이지만 사실 한 문화권에서 높은 사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보편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덴마크의 유산이지만 하나의 인류의 유산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구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셨으니까 잠깐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 대표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꿈틀리 학교의 초대 교장이신 정승관 교장 선생님께서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홍순명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 학교가 모토로 삼고 있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덴마크 자유학교적인 그런 요소인데 그러한 곳에서 평생을 자라오신 그리고 일해오신 정승환 선생님께서 이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순풍의 돛담배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적합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성공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갑자기 덴마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1920년대에 그 민족의 선각자들이 덴마크의 농촌 계몽 운동과 더불어서 그때 놀랍게도 폴케호이스콜레 그러니까 평민대학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덴마크 선생님들 먼 길 참 대단히 먼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오셨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교사 학부모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 학교의 본질이 뭐냐? 학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초청한 덴마크의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은헤의 애프터스쿨레는 우리가 한 7번, 8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좋다고 하니까, 독자들이 막 또 가자고 그래서 계속 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제 그만큼 가르쳐 줬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지, 뭘 또 오냐?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해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Well, you know, 아시겠지만 at my school we 저희 say we never say 학교에서는 no to Mr. O. 노라는 말은 오 이사장님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So we love to have your visits. 저희는 오 이사장님이 오시는 거를 정말 저희는 반기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하는 바고요. 때로는 울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감정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
저희는 이렇게 덴마크에서는 저희의 일상생활이고 일상적인 학교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면 아 우리가 특별한 학교구나, 우리가 특별한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우리를 방문하게 되면 덴마크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해보자라고 꿈틀거리다 보니까 함께 비행기 타고 간 이 꿈틀 비행기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다음번에 1월 15일 날 갑니다. 이렇게 함께 가다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틀거리면 더 잘 보인다. 우리 오늘 아까 3부에서 각 방에서 이제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호이스쿨레는 성인용 인생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제 책에다 써놨더니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확히 계산은 안 됐는데 이 6개월 과정에 한 200명 이상의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다녀온 듯 합니다. 아까 우리 호이스쿨레 방에서 그래서 분위기도 뜨거웠을 듯 한데 우리 호이스쿨레 연합회 이사분이시니까 아까 그 방에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호이스쿨레 이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Yes, 네, 감사합니다. definitely think so.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In the broader population of South Korea, 그리고 한국의 더 많은 한국인들이 덴마크의 호이스쿨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덴마크의 호이스쿨레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덴마크를 어떻게 보면 집처럼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얼마든지 한국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오픈 채팅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애주영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애프터스쿨레를 포함한 덴마크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분이 답해보고 싶습니까? 우리 덴마크 스피커들 중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만드나? 덴마크 선생님들. 요? You can work as an after-school teacher, 애프터스쿨레 교사로서 I actually have one teacher who has been working with 일을 하다 보면은 for 37 years. 저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그리고 제 동료 중에는 37년 동안 일을 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매년 나는 학생들과 있으면 항상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서 매일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그것이 그 선생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교사직을 수행해오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학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 자체가 특별하고 학생들이 많은 영감을 주었다라고 그걸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3부의 이 방에서는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우리가 무대에 못 모셨는데 아까 발표한 분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꿈틀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꽃다운 친구들 이수진 대표 어디 계시나요? 이리 좀 나와보실래요? 꽃다운 친구들은 어떤 컨셉인지 1분 내로 요약을 해주시고 1분 정도는 오늘 느낌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꽃다운 친구들은 쉼의 일상화를 지향하는 청소년 안식년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애프터스쿨레도 사실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몇 개 안 되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단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 5일 만나는 것도 너무 많이 만난다. 주 2회, 화요일, 금요일만 만나고요. 나머지 닷새는 각자 집에서 개인의 방학을 보내라. 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1분 안 됐죠. 그리고 올해 3년 차고요. 이제까지 30가정이,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가정 정도가 함께 하는 공동체, 방학생활 공동체라는 말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은 참 그리고 저희가 내일 바로 설명회가 있어요. 2019년을 함께할 가정을 모으는 날인데요.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청소년이 있으면 오늘 밤에라도 좀 소개해 주시고 검색하면 그래도 다 뜨거든요. 영상도 있고 막 블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꽃다운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그 전반부에 있었던 많은 그 사례들, 덴마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귀에 많이 박혔던 단어가 책임감, 그리고 민주 시민의식, 또 한 가지, 네, 행복, 키워드죠. 오늘의 키워드죠. 근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꽃다운 친구들 운동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행복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행복을 다 원하지만 과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고는 실제로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복을 좀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사고가 좀 열린 날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청중들 보니까 저랑 덴마크를 7박 9일 동안 갔다 온 학생인데 또 제 강의를 자기 학교에서 초청해서 들었어요. 근데 또 여기까지 또 왔네요. 그래서 무엇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덴마크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나 제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 춘천여고인가요? 춘천? 네, 춘천여고. 이름이 이시연 학생. 이시연 학생인데 지금 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펼쳐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저희 춘여고는 인문계지만 인문학 혁신학교라고 해서 독서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인 인문위원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덴마크에 대한 사랑을 전지로 해서 활동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덴마크를 2017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후로 주위 친구들과 함께 여러 책도 같이 읽으면서 독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올해 다시 오고 작가님도 초청해서 강연. 오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느낀 점, 그동안 덴마크에 갔었지만 여기에 온 덴마크 스피커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혹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제 제 목표는 이제 거기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오늘 들으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내가 이제 잘 아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한테? 덴마크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이따가 일단 적어주세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청년들 보니까 이 청년들은 잠깐 나와볼래요? 예. 이미 6개월 동안 덴마크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이라네요. 내년에 가겠다고 하는데 손을 한번 들어봐서 나머지 청년들 이게 네 청년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오인호 대표님께서 하는 그런 덴마크 포럼에 매번 참석하면서 이제 덴마크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나 철학들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006년에 제가 한번 다녀왔고, 그래서 좀 더 좀 길게 다녀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더 가슴 깊이 와닿아서 한번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또 좋은 분들하고 좀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에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덴마크를 좀 속속들이 학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다녀오려고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호이스쿨레 중에서 이 학교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호이스쿨레 중에서는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세 번째 체육하는 학교가 이제 좀 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 저기 한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계셨던 그 학교가 좀 많이 마음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영문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네, 저희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저희가 누군지 그리고 저희가 왜 덴마크를 가려고 하는지 저희가 덴마크에서 요청하는 건 뭐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한 간단한 자료인데 혹시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덴마크 분들에게? 이따가 나눠주세요. 그러면 직접.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오신 분, 지금 막 청년으로서 이제, 근데 6개월 동안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른 스케줄 중단하고. 네, 사실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것도 다 미루고 갈 정도로, 이번이 아니면, 네, 기다려주기로 했고요. 네,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연사가 해피 라이프는 해피 와이프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미루고 가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미뤄야 됩니까? 제가 이 가정을 덴마크에서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됐고요. 제 축구 친구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행복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Find a Korean wife. 한국 부인을 찾으면 한국 회생의 부인을 찾으면 최고의 행복 결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와이프가 한국에서 입양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덴마크는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학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수학과 축구를 결합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학생들과 함께 이 축구장으로 가서 지리학의 개념을 적용을 하고 기하를 적용을 하여
축구장에 있어서 수학적인 계산에 기반해서 공을 차게 되면 두 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 교육과 함께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공을 차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애프터스쿨에서 학생들과 함께 두 과목을 연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선수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어느 속도로 달리고 나는 그럼 어느 속도로 패스를 주면 정확하게 패스가 될 건가 이런 것까지도 막 하면서 하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끝내야 되는데 나는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청중 중에 아무나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네, 저쪽에 계시네. 네. 자, 6분 남았으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저는 인천고등학교 졸업생이고요. 지금은 현재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고등학교 때부터 덴마크를 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오연우 선생님의 책을 읽게 돼서 덴마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고등학교랑 중학교 이렇게 학생들,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랑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끝나고 대학교를 넘어와서 보니 대학교 교육도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너무 능동적으로 갑자기 바뀌니까 내가 너무 수동적인 학생이었구나.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수동적인 교육이었구나를 느끼고 대학교에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빨리 한국의 청소년 교육이 발전하고 그게 더 뻗어나가서 대학교도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덴마크 스피커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성분들이 14명이고 여성분은 한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덴마크는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국가일까? 그래서 디나 씨에게 I think that you would see in the education system in Denmark that there 교육에서 would 보게 be 되면 교육 시스템에서 보게 just as 되면 many men and women 많은 teaching, 남성과 but when 여성들 Danes go to 있습니다. Korea, apparently no, 근데 there's not gender 한국에서 equality. 보게 되면은 한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청할 때 반드시 50대 50으로 초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아까 그 함께 오신 분이 이 남편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남편인데, 자 그러면 남편하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할 때 50대 50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Actually, 네, so this is 사실요. my husband. 제 남편 저기 I 계신데요. think it's pretty much 50-50. 한 50대 50 So, 나누고 있는 것 he 같습니다. would do 대략요. the computer work. 컴퓨터 and he would 관련된 do 일을 남편이 하고요. He would be the first one to be hungry at home. 그리고 So he would be the 항상 one to 집에서 make the food. 가장 먼저 배가 And 고픈 사람이라서 maybe I would be the 알아서 one to 음식 준비도 잘하고요. you know, hang up like doing the drills in the walls and 그리고 hanging up 또 lamps and lights and so on. 램프라던가 So, 전구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벽에 목 받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But 50대 50 Charles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나눠서 그런데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 지난 6년이 지난 덴마크에 대한 공부 6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덴마크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혼율이 높은데 왜 행복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답해 볼까요? 누가 답해 볼까요? You? Maybe? The divorce rate is very high. 이혼율이 높죠. But still,
근데 상당히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덴마크는요. 왜 그렇죠? Yeah, that might be the reason that people, when they are not 네. satisfied anymore,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take another route in their life. 다른 대안을 찾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뭐 이혼이 물론 더 행복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무언가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본다, 삶을 바라보는 덴마크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자세가 그렇다. 이런 것이 아마 행복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뭐 결혼도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Thank you. 가졌어요? 이해됐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이제 시간이 되었고 또 몇 분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데니시 스피커들 중에 이 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데니시 스피커 중에? As a conclusion. Yeah.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평등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성분 한 분만 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덴마크 저희 학교와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성분들이 덴마크를 떠나 한국으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Very nice. 그러니까 알곡들은 전부 다 덴마크에 있고 쭉정이들은 이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거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전 9시 반부터 6시가 다 되도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과 덴마크가 서로 배워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덴마크가 한국이 함께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명함들만 교환하고 그랬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과 연락하시면서 앞으로 협력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